샌프란시스코의 케빈 김님도 어서 오십시오. 호주 멜번 나왔습니다. 호주의 김 뭐라고 읽어야 되지? 우리 집만 안 듣는구만. 스낵맨. 우리 집만 안 들어. 자, 댓글쇼 오늘 벌써 25회입니다. 전 세계에 계시는 부고카와이에 계시는 랑사님까지 다 모두 함께 25회 출발합니다. 참. 어서 오세요, 하트 PD. 예, 안녕하세요. 이대호 PD는 어제 그 오마이뉴스하고 인터뷰했다면서요? 예. 어제 댓글쇼에 대해서. 이영광 기자가 왔던데요. 네, 잠깐 봤어요. 예. 댓글쇼로 인터뷰를 하자는 제안이 왔어요, 여러분. 와, 우리 댓글쇼 25회 만에 너무 기분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저나 하트 PD보다 우리 후배 민경남 PD, 이대호 PD가 한번 좀 인터뷰 해봐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우리 이대호 PD는. 예. 그래서 어제 인터뷰를 굉장히 길게 하더라고요. 언제 나간대요?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뭐 정리해서 편집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아, 그렇죠. 다음 주 빠르면 다음 주에 예. 나간다고. 자, 오마이뉴스의 댓글쇼 인터뷰가 나갑니다, 여러분. 이대호 PD가 사진도 찍고 어떻게 나올까 같이 봐주시고요. 제가 기사 나오면 바로 댓글쇼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은 2주 전쯤이었나요? 3주 전이었나? PD 저널에서도 기사가 나오긴 했었죠. 댓글쇼가 뭐 방송가의 런칭한 화제다. 거 가지고. 예. 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지금 3,200여 명이 함께하고 계신데 동접자가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 댓글쇼. 바램바람님 뉴스쇼 잘 나가네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성욱 대기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댓글쇼 보셨어요? 뭐 전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근무하면은 김현정의 뉴스쇼를 열심히 듣고 노컷 뉴스를 다 읽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노컷 뉴스 안 읽은 지 몇 년 된 것 같아요. 중요한 기사는 보죠. 지금 뜨니까. 예. 그게 지금 또 후배들 앞에서 하실 말씀이 항상 오셔서 하실 말씀이 아니에요. 재미삼아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방송 중에 코피를 흘리는 녀석 굉장히 해외 토픽이 된 농구 해설가 조현일 씨가 계셔요. 그분하고 전화 연결했거든요. 저도 살짝 흘려본 적은 있는데 방송 중에 라디오였으니까 어머. 별 문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 TV 얘기하는 거죠? 그럼 TV에서. 그렇죠. 네, TV에서. 농구 중계하다가 농구 남미가 중계하다가. 짰네. 이 어제 일단 청취자 반응부터 한번 볼게요. 어제 대단했거든요.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이름도 오대박이신데 예. 초대박입니다. 배꼽 잡고 뒹굴었어요. 조코피 짱 이렇게 보내셨고요. 별명이 조코피가 됐어요. 조코피가 된 거예요. 네, 원래는 조코비였는데 코비 브라이언트에서 따서 예. 조코피가 됐다고 하네. 예. 그 유한조님이 조코피치 덜덜덜 이렇게 보내셨고 박명세님은 조현일 해설위원님 코피 흘렸다는 뉴스 듣고 정말 걱정 많이 했는데 밝은 모습으로 인터뷰하셔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아침에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재밌었다, 예. 좋았다 하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그 인터뷰가 굉장히 재밌어서 뉴스쇼에서 나가는 인터뷰는 저희 속기사들이 다 속기로 받아 적어줍니다. 저희가 거기에 제목만 달아서 포털 사이트에 쏘는 건데 댓글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제 조현일 위원과의 인터뷰가 좋아서 유창수 PD가 이어폰 끼고 다 풀었어요. 그걸 오후에 다 텍스트를 풀어서 네, 기사를 냈죠. 포털에 전송을 했는데 네이버에 실린 겁니다. 여러분 댓글쇼 인터뷰가. 스포츠면 많이 본 뉴스에 올랐죠. 찾아가 보세요. 네이버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보다 코피가 더 조현일 뭐 코피 조현일 댓글쇼 이렇게 치시면은 그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메인에 딱 잡혀가지고 스포츠면 농구면에 저 굉장히 많이 보고 저희 뿌듯해하고 그랬는데 그 혹시 손탐정하고 얘기 나눈 게 있냐고 제가 손탐정한테 지금 좀 물어봤더니 여기저기 인터뷰한다고 피곤해서 또 코피 나게 생겼다고 이런 반응이 카톡방에서 오고 갔다고. 그러고 보니까 전해주네요. 방송하면서 피 흘린 건 제가 아니지만 피 흘린 동료는 기억이 나네요. 밖에 저렇게 앉아 있을 텐데 뭐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이제 머리를 감거나 세수를 해야 되잖아요. 엔지니어들은 숙직하니까 새벽 그렇죠. 방송 네. 하려면.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침 뉴스를 새벽 뉴스가 시작되기 전에 일어나서 다 이제 정비하고 기계 정비 다 끝내놓고 이제 세수하고 머리 감고 말린 다음에 이제 맑은 정신으로 방송해야지라고 했는데 세수하고 머리 감는데 그
세면기가 무너진 거예요. 세면기가 무너져요? 회사 세면기가? 네. 세면대가? 세면대가. 그래갖고 발등에 꽝 떨어져갖고 발등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힘줄이 끊기고. 세상에. 근데 그걸 수건으로 감고 방송을 다 마친 거예요. 사람들 출근할 때까지. 그러니까 5시부터 9시까지 마친 거죠. 와, 정말 나는 엔지니어들의 책임감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 장인 정신. 그러니까 왜냐면 사람들이 출근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그렇죠. 그러니까 새벽 5시에 근무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9시 갈 때까지 근무를 마친 거예요. 그리고 병원으로 간 거죠. 언제 때 얘기예요, 그게? 한 80년대 말. 지금 계세요, 그 엔지니어? 막 퇴직하셨어요. 저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새벽에 뉴스를 하러 오시던 아나운서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재빨리 달려와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처치를 못하고 오신 거죠. 그 생방송 뉴스를 하는 중에 머리에서 피가 흘렀다고. 이렇게? 네,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라디오니까 그 화면은 안 나갔지만. 그분은 지금도 계십니다. 와, 누구세요? 성함? 최정원 아나운서. 우리 아나운서. 최정원 아나운서 잠깐 유혈이 낭자하다 방송이. 정말 프로시네요. 대단한 장인 정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공포스럽다고 머리에서 피 흐른 그분 모실게요. 저희가 잠시 후요? 잠시 후는 아니고 며칠 뒤에 아직 출근 안 하셨어요. 잠시 후는 아니고 한번 모셔볼게요. 최정원 아나운서. 참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기 특별 게스트 제가요 특별 게스트 한 분을 좀 초대했는데 여러분 뉴스쇼는 끝나고 라디오로 끝나고 나서 유튜브 댓글쇼로 이어가지만 라디오에서는 5분 뉴스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한철 씨 프로로 넘어가죠. 지금 이한철 씨 옆에서 하고 계시는데 그 넘어가기 전에 5분 뉴스를 하느라고 항상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아나운서가 하나 있어요. 후배 아나운서가. 근데 그 아나운서가 뉴스쇼 팬이다. 입사 전부터 막내거든요. 뉴스쇼 팬이고 댓글쇼도 열심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 때마다 여기를 좀 부럽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싶은 눈빛으로. 그래서 오늘 5분 뉴스 끝나고 상황이 괜찮으면 회의 같은 거 없으면 잠깐 들리라고 제가 말은 건네놨는데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문 열고 들어오라 그랬거든요.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냥 여러분 오면 박수 쳐주시면 돼요. 막내 아나운서 하나가 5분 뉴스 아직 끝날 시간 안 됐지. 아직은 안 됐지. 보겠습니다. 어제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변상태 기자. 오늘 김현정의 뉴스쇼 본방송 마지막 인터뷰. 인구에 대한 얘기. 인구. 역시 못 들으셨겠죠? 그렇죠. 진짜. 밖에서 열심히 들은 유창수 PD가 하트 PD가 좀 요약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구 1000만 도시 서울에서 하루 출생 아이가 신생아가 179명밖에 안 된다. 그게 작년 통계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더 줄었을 거다. 그리고 179명이 된 것도 200명 아래로 내려간 건 이번에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꺼번에 20명 넘게 줄어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줄어든 거죠. 근데 이제 그 작년 통계. 그 교수님 이야기는 다른 나라도 저출산의 추세는 맞대요. 맞긴 맞지만 우리처럼 베이비 부머 세대 50대가 여전히 있고 아이를 하나도 낳기 싫습니다라고 하는 20대가 공존하는 이렇게 빨리 저출산의 절벽으로 가는 나라는 유례가 없다. 세계 유일하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왜요? 대한민국이 뭐든지 압축 성장과 빨리 진도를 나가기 때문에 인구 문제도 그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농업 국가에서 갑자기 식민지가 돼갖고 정체돼 있다가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근대화와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갖다 동시에 서구 유럽 같으면 300년 걸렸는데 우리 한 30년쯤에 해치워야 되니까 엄청나게 달렸기 때문에 인구 문제의 변화라든가 산업의 변화 같은 게 그 짧은 시기 안에 다 일어나는 거니까 어차피 짊어져야 될 짐이긴 한데 근데 인구 문제를 예를 들면 지금 유창수 PD가 얘기한 거는 179명밖에 안 태어났다. 200명 아래로 내려갔다. 하루에. 지난해 올해죠. 7월, 8월, 9월 1사분기의 출생률이 0.97명이었어요. 마이크 좀 가까이 대달라는 요청했습니다. 0.97명. 지난 석 달 동안. 그러니까 한 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네요. 한 집당.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은 이미
아기를 갖다 한 명 정도만 낳고 수십 년간 살아온 덴마크, 네덜란드, 뭐 스웨덴은 어쩌란 말이냐 안 망하고 그러면 여지껏 버티는. 어서 들어오세요. 야 왔네. 바로 왔네. 왔어. 우리 저 박수 한번 치죠. 올지 안 올지 잘 모르겠다 얘기는 해놨는데 이러고선 제가 그 청취자들께 말씀드렸는데 5분 뉴스 잘했어요. 서현미 아나운서. 오늘 하나도 안 틀리고 잘했어요. 더 긴장해서 한 것 같아요 평소보다. 우리 정말 특별한 초대 손님이 하나 왔는데 일단 분위기가 항상 남자들 들어올 때보다 훨씬 좋다. 아 그래요? 좋다. 저쪽 카메라 보면서 네.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셔야겠네요. 예, 손도 흔들고 댓글쇼 뉴스쇼 청취자들께 인사 한번 하세요. 제대로 자기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2월에 입사한 신입 아나운서 서연미라고 합니다. 거의 뉴스쇼 끝나고 나서 9시 뉴스로 인사를 많이 드리는데 이 댓글쇼가 시작하면서부터는 9시 뉴스를 많이 안 들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청취율 떨어졌어요? 네. 야. 그래서 전에는 이 쇼를 들으면서 끝나고 나니까 네 목소리 나온다.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혀 없습니다. 네. 피해자구나. 네, 여기 갈아탄 거예요, 여기로. 그래서 그러면 네. 뉴스 원고를 여기 와서 여기서 읽고 바로 좀 하다가 나가든지. 괜찮다. 괜찮죠. 요거는 지금 라디오 마이크인데 시설 다 돼 있는데. 요거 라디오 마이크로 라디오 내보내고 네. 요걸로 댓글쇼 마이크 제가 해주면 되니까. 그럼 라디오도 먹고 유튜브도 먹고 우리가 같이 방송 본부장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어떤 분이 그렇습니다. 오늘 미스코리아 특집이냐고. 너무 예쁜 그 아나운서가 오셨다고. 서현미 아나운서하고 저는 서로 부르는 이름이 따로 있어요. 뭐예요? 제가 네. 해도 돼요? 뭔데 비밀이에요? 제가 변 선배한테 맨날 아버님이라고 하거든요. 며느리라 그러고. 뭐예요 이게 지금? 왜? 아니 그냥 남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아니 아직 그 집에 있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아드님하고 멀리서 찾지 마시고 서로 간에 엮어보시려고 자꾸. 네. 서현미 아나운서한테도 그럼 뭐 이렇게 멀리서 찾냐. 네.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소개팅 의사 있어요? 네, 그럼요. 변상욱 선배 아드님. 저야 감지덕지죠. 네. 어디서 이럴 수도 있겠네요. 네. 며느리감을 구하겠어요. 내년에는 좋은 소식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드님도 동의하신 거예요? 글쎄 그거는 뭐 좀 아직 물어봐야 되는데 뭐 자기가 별 수 있겠어. 아니 어디 가서 자기가 뭐. 아니 저 변상욱 선배님 아니 우리 연미 아나운서가 오니까 이렇게 말씀 많아지세요. 우리랑 할 때는 묻는 말에만 겨우 대답하시고 톤이 높아지셨어요. 뉴스쇼를 안 들으셨다는 둥 이러시다가 갑자기 연미가 들어오니까 말씀 많아지시는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많은 분들이 너무 좋다. 바램바람님 우리 아들도 좋으시다. 괜찮다고. 우리 아들도 괜찮다. 목소리 좋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댓글창이. 감사합니다. CBS 그 멤버 중에서 예. 인스타그램에 먹방으로 뜨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저고 한 사람이 서요. 먹방을 해요? 예, 먹방 사진 엄청나게 옵니다. 먹방을 하진 않지만 제 월급의 한 90%를 다 먹는데 쓰고 있어서 남겨야 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연미 아나운서가 뉴스쇼의 팬이기도 해요. 네. 입사 전부터 일단 어떻게 보면 오늘이 뉴스쇼 내부인 말고 패밀리 말고 뉴스쇼 팀이 아닌 사람 중에 뉴스쇼 청취자를 모신 거기도 해요. 성덕이에요, 성덕. 성덕이 뭐예요? 성공한 덕후. 자, 그러면은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에게 묻습니다. 네. 청취자들에게 애청자들에게 뉴스쇼란 어떤 매력이에요? 어떤 매력이냐고요? 필수제죠. 없으면 안 됩니다. 네. 필수 영양분. 그럼요. 없으면 죽어요. 탄수화물, 지방 이런 거, 단백질. 네, 탄단지. 네. 탄단지 좋다. 탄단지. 네. 그렇구나. 아침 든든하게 먹어야 되거든요. 모르는 단어 되게 많이 나오네. 성후에다가 성덕. 성덕을 아무도 모르냐고 핀잔 주시는 청취자가 그렇구나. 네. 오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뉴스쇼 별책부록에 지금 입성한 거거든요. 연미 아나운서가. 저 설레서 잠을 못 잤어요 어제. 제 어제 올 수 있으면 와 이 얘기 한마디 듣고. 저 어제 한 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침에 굿모닝 뉴스를 하고 있어서 맞아요. 6시에. 조근이거든요. 그래서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2시까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로? 네. 이미 어제 카톡에서 좀 느껴지지 않았나요? 제가 막
어제 막 갑자기 막 크크크크 하트 날라오고 아침에 난리더라고요. 되게 한 7시쯤 같이 뭔가를 먹거든요. 네. 근데 빵을 자르기만 하고 잘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출연을 앞두고 아마 그럼 부을까봐. 빵을 안 먹고 뱉혔구나. 벌써 고정시키자는 얘기들이 나와요. 서동 형님 매주. 근데 지금 우리 연미 아나운서가 하나 있고 또 동기 네, 최선아 아나운서가 최선아 있습니다. 아나운서는 5분 뉴스 언제 합니까? 다음 주에 합니다. 네. 그럼 또 우리 선아 아나운서도 불러볼까요, 여러분? 예. 그 친구도 뭐 당연히 뉴스쇼의 팬인데 불러볼까요? 그러니까요. 아, 여러분이 많이 또 응원해주시면 동기도 한번 불러보고 마침 잘 됐어요, 연미 아나운서. 네. 온 김에 인사만 하고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출산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왜 아이를 낳지 않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 창수 씨나 저나 다들 이제 결혼을 이미 하고 우리 세대는 그래도 수능하면서 낳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낳은 세대들인데 우리 연미 아나운서 네. 친구들 젊은 세대들 20, 30대들은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딱 그 결혼 정년기 그리고 제 친구들이 대부분 아기 하나씩은 있고 이제 둘째를 기획하는 단계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나이가 좀 있는 채로 입사를 해가지고 20살 아니었어요? 선배님 어떻게 뭐 맛있는 거 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우리 연미 아나운서는 좀 경력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 이제 아기를 낳은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 10명 중 5명 정도 되고요. 5명은 저처럼 아직 직장 다니면서 안 간 친구들이 많아요. 왜 다들 결혼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결혼하면.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자로서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일단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이렇게 결혼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도 남편이랑 연봉 똑같거나 자기가 더 높아도 집안일은 자기가 훨씬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 밥 차려줘야 되고 그렇죠. 아침이나 저녁에. 근데 그거는 뭐 돈을 누가 더 많이 벌고 기여를 얼마나 하느냐. 와 달리 그거는 여자들이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많이 예전보단 도와주지만 그래도 메인은 여성. 그러니까 여성이 해야 되는 부인이 해야 되는 일을 남자는 도와주는 거. 요즘에 그 도와준다라는 말에 야단 맞아요. 난리 나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연미야 내가 설거지 도와줄게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일은 공동의 일인데 왜 연미를 도와주냐는 거죠. 같이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가치관은 그런데 또 실제로 가면은 여전히 도와주는 정도. 여전히. 왜냐면 더 못 보거든요. 어쨌든 밥을 좀 해 먹여야 되고 약간 그런 모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일단은 그 결혼을 하면 특히나 아기를 낳으면 기회비용이 너무 그게 제일 커요. 크죠. 경력단절. 왜냐하면 그 취업난이 엄청나게 심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되게 몇 년을 준비해서 그 경쟁률을 뚫고 회사에 갔는데 그걸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디서 들었냐면 제 친구가 얼마 전에 둘째를 낳는데 이건 실화예요. 근데 그 친구도 대기업에 다니고 남편도 대기업에 다니는데 얘가 둘째를 낳는데 얘가 그 이제 육아휴직을 하고 돌아가겠다라고 회사에 얘기를 하니까 회사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분들도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세상에 요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왜냐면 있어요? 남편 잘 버는데 왜 굳이 너까지 남편이 못 벌어? 애를 둘이나 팽개쳐 놓고 나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부조조정 이때 뭐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애 하나일 때야 맡길 수 있지만 2명이면 엄마가 집에 있어야지. 서현미 아나운서 말을 통계적으로 풀면 기혼 여성의 경우 출산율은 2.23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했으면 2.1만 되면은 인구가 유지가 된다고 하는 숫자인데 2.23이라 기혼 여성이 아기를 엄청나게 안 낳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비혼 인구가 커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아기를 갖는 숫자가 줄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소홍섬님 진짜 현실 이야기입니다. 지금 연미 아나운서 얘기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 경력 단절 확실히 있습니다. 사랑이님, 심플리님. 우리 연미 아나운서 할 말이 많으신 것 같네요. 경력 단절도 20대의 경제 참여율은 70%가 살짝 넘거든요. 이게 10살쯤 넘어가서 30대가 되면 50%로 내려와 버려요. 20%가 깎여 나가는 거죠. 근데 진짜 제 친구 그 아까 10명 중 5명이 시집 갔다고 했잖아요. 아기도 낳았는데 아기 낳은 친구들은 직장 다 그만뒀어요. 100%. 100%? 네. 얼마 전에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도 둘째 낳은 친구도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만났는데. 서현미 아나운서 주변 친구들의 경우가 조금 극단적이긴 하네요. 100%면 100%. 저는 네.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 윗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딸은 지금 경력 단절려고 됐으니까 얼마 전에 아기를 낳느라고. 방송 작가 그만뒀어요. 예.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긴 또 방송 작가 같은 프리랜서직이면 더 쉽게 더 쉽게 그만두는 상황으로 몰리겠네요. 예, 몰리죠 뭐 결국. 그러니까 제 주변 친구들 중에는 저는 반반인데 그만둔 친구와 안 그만둔 친구가. 근데 보면 그만두지 않고 다니는 친구들도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결혼한 지 뭐 10년이 넘은 친구들도 고군분투.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밥 다 해놓고 빨래 해놓고 애들 준비물까지 챙겨놓고 나오는. 왜냐하면 아줌마가 와가지고는 그때부터 하면 늦으니까. 뭐 이런 경우들이 너무.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런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20대의 젊은이들은 세상을 갖다 읽어 나가는 거죠. 왜 가야 돼? 이런 생각들을 저 한다는 상황을 거예요. 이제 내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죠. 이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데는 사실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것도 있지만 결혼을 안 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기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 낳냐 마냐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냐 마냐부터 고민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냐하면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최저 환경에서도 못 사는 것 같다. 집을 장만하는 건 둘째 문제고 집세를 내는 것도 너무 힘들다. 이 두 가지에 내가 그렇다라고 답한 사람이 2006년 조사에서는 17% 정도. 근데 2016년에는 그게 40 몇 %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사이에 청년들이 얼마나 빈곤 속으로 들어갔는지를 대충 숫자로 알 수 있죠. 그리고 상황은 어려워졌지만 결혼하면 더 어려워질 그것을 가기보다는 차라리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쓰면서 그렇죠. 내가 집 하고 못 싶은 사도 대로. 돼. 나 그냥 지금의 행복. 그게 소확행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소소하게 행복하게 그냥 살고 싶어라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뭐 결혼을 해도 이제 제 나이가 조금 되면은 남자를 보는 눈도 굉장히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러면 까다로워요 지금도 이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이래서 결혼할 수 있겠냐라는 얘기를 서로 하는데. 뭘 제일 많이 봐요, 연미 아나운서? 저는 얼굴을. 저 외모를 많이 봅니다. 아니, 그 나이가 되면 얼굴을 보게 돼요? 네. 우리 아들 얼굴 아직 안 봤지? 얼굴 공개 가능합니까? 아드님 공개. 얼굴 공개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빨리 그 소문을 제가 무의식적으로 들었나 봅니다. 네. 그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네. 왜 까다로워지냐. 네. 이게 뭐 다 좋다가도 옛날에는 어렸을 때는 사실 막 사귀거나 이러면은 참 어떻게 결혼하고 싶어 이런 얘기를 되게 서슴없이 하잖아요. 하죠. 어릴 때는 하죠. 뭐 모르니까. 근데 차라리 그렇게 어릴 때는 뭐 모르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이가 되면 옆에 친구들 이야기도 듣고 하다 보면 내가 굳이 왜 저기에 들어가서 시댁 가가지고 남의 집 제사도 지내야 되고 남의 집까지 나왔어요. 아니 왜냐하면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제사를 지내면 여자들은 일은 하지만 남편이 저희 친정집에 가서 음식을 하진 않잖아요. 많죠. 저는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조상 그 집의 조상인데 이런 얘기하면 약간 혼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집의 조상인데 이제 집에서 우리 연미 아나운서 집에서 걱정하시고 어머니가 아이고 우리 연미 혼사길 막히겠다. 제가 댓글쇼에서 왜 저럴까? 기독교 집안으로 결혼을 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 무슨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아주 솔직하게 지금 젊은 감성으로 얘기해 줬는데 맞습니다. 시간이 없다님 외에 뭐 알럽설스님 많이들 얘기해 주고 계세요. 이게 지금 젊은이들의 솔직한 심정이고 결국 우리의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현실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 수도 없어 또. 왜냐하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가 결혼하면 아이는 누가 봐줄 건데 맞벌이하면 어떻게 될 건데 뭐 이런 생각하다 보면 힘들다는데 어떡해. 거기다 얼굴까지 봐야 되고. 사진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어릴 때 사진을 공개하겠습니다. 어릴 때 사진. 석준 씨 좀 땡겨주실 수 있어요? 어릴 때 사진만 공개하겠습니다. 요새 사진은 조금 그로테스크하게 바뀌었는데. 변상욱 대기자의 아드님인데 지금 자신 있게 공개하죠. 지금은 이제 30대에 들어선 아들의 사진을 공개를 그냥 과감. 탤런트 같아. 아니 괜찮네요. 네. 까다로운 기준을 넘었나요? 까다로운 기준을 간신히 통과했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소개팅 날짜 바로 잡는 겁니까? 뭐 그건 이제 나가봐서. 그럼 별로 결혼할 생각 없다던 연미 아나운서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결혼시키는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 출산 주도 성장을 하실 수 있는 네. 출산 주도 수 있는 우리가 오늘 애국했네요. 애국했네요. 많은 분들이 지금 야 잘생겼다고 이현숙님, 오 잘생겼다고, 약간 그 훈남이면서 동남아 계열 느낌도 좀 난다는 이런 느낌도, 눈이 부리부리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뭐 흔히 학교에서 별명이 간디였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디요? 그래요. 눈이 크고 눈이 말랐다고. 부리부리하고 약간 까무잡잡하고. 우리 이야기가 참 의식의 흐름을 따라 잘 흐르고 네. 있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지금, 뭐 인구가 줄어도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나 로봇가 일을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은 사회가 유지되는데 문제 없지 않냐. 사람들은 그냥 놀고 먹으면 된다. 남은 사람들끼리. 그런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로봇은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생산을 할 수 있어도 소비를 못하면 경제가 무너진다. 그럴 수도 있네. 그런 걱정도 있고. 이창수 PD의 지적이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가 이제 서현미 아나운서 들어오면서 끊기긴 했지만 그러면 늘 인구를 1명 정도, 아기를 1명 정도 가정마다 낳던 북유럽의 복지 국가들은 그렇게 40-50년을 지냈는데 망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인데,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오늘 마지막 인터뷰하신 전문가가 지적했다는 한 세대 안에서 너무 빠르니까 너무 빨라. 그 빠른 속도를 산업과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와 국가 재정 예산이 따라잡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주택 정책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줄어드니까 예를 들면 산업이라고 한다면 제조업을 계속 늘려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든지 아니면 고부가가치 일자리만 정말 많이 벌 수 있는 일자리 몇 개만 남겨놓고 적어진 인구에 그걸 맞추든지 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도 안 되고 학교는 아직도 옛날식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고 복지는 아직 따라가려니까 늦고 예산은 없고 뭐 이런 거죠. 그러네요. 공간 사이로님도 로봇은 소비를 못한다는 게 팩트다. 그러네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고, 결혼하기 싫다는 연미 아나운서한테 결혼해 이게 아니라. 정말 결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젊은이들에게 만들어주는 그 대안을 빨리 찾아내야 된다. 이게 우리의 숙제네요. 기성세대. 러시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러시아는 지금 유엔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뭐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20몇 년 뒤에는 지금의 5분의 1 숫자로 줄어든다. 인구가. 지금도 많지 않은데. 왜냐하면 러시아가 지구촌의 육지 면적의 6분의 1을 갖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큰 나라죠. 인구는 1억 5천밖에 안 돼요. 우리하고 뭐 큰 차이도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산업 인구가 없어갖고 외국의 난민이든 뭐든 막 받아들이려고 하는 참이죠. 근데 러시아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집이에요. 집? 무슨 집이요? 국가가 소련이었다가 러시아로 이제 빠져나오면서 돈이 없어갖고 공공주택을 못 짓고 있는데 민간주택으로 넘겼더니 민간주택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게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신청하고 몇 년을 기다려도 자기한테 주택이 올지 안 올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 짓는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땅이 없어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조금 개조하는 리모델링만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값이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래서 청년들이 집을 구한다, 방 한 칸을 구한다는 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라 결혼을 안 하는 거죠. 땅이 그렇게 넓은데. 그러니까요. 땅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뭐 시베리아 빼고 뭐 이렇게 추운 땅 빼고 하면 얼마 안 되는지. 그러니까 거기다 지어봤자 사실은 돈이 안 되니까 건설업자들은 거기다 안 짓죠. 그러네요. 원데이 에러타임님, 그래서 정치가 중요합니다. 이러셨고. 빨리 통일을 이루면 어떨까? 그게 좀 방법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문자를 주신 분도 계시고. 당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유세든 주택에 대한 세금을 올려서 어떻게든 주택값을 내리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봐야죠. 지금 정부가 못 찾은 해답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는 없겠지만 그쵸.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를 통해서 지금 현실이 어떤 건지, 젊은이들의 고민은 뭔지, 왜 결혼 안 하는 건지. 뭐 서현미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아직 잘생긴 남자를 못 만나서 긴 합니다만 그게 주요해 보이긴 합니다만 진짜 그러고 보니까 네. 시차를 둔 출퇴근제, 내가 편한 시간에 출근해서 일하는 거를 시행하면은 출산율이 올라가요. 아 그래요? 네.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니까 저녁 있는 삶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주일 또는 뭐 토요일 특근, 공휴일 특근을 갖다가 줄이고 그다음에 당신이 편한 시간에 출퇴근하라 그러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요. 뭐든 할 수 있는 걸 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
한 달에 10만 원씩 수당 주는 거 이런 걸로는 출산율 네. 높이긴 어렵다고 봐요. 그냥 도와주는 거. 조금 어려움을 약간 더는 정도인 거지. 야, 한 달에 10만 원씩 주니까 아이 낳자 이럴 사람 있어요, 연미 씨? 저는 안 받고 말죠. 네, 안 받고 말지.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까 우리 변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아이를 낳아서 편히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는 요런 환경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유치원법 통과 안 된 게 아주 막 치명적인 거예요.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저렇게 허물어져서 엉망진창인데 그걸 안 뜯어 고치겠다고 저렇게 법으로 버티고 있으면 이건 아이를 낳으란 얘기인지 말란 얘기인지 이거 뭐 진짜 저도 저도 이제 전 직장들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아기 있는 선배들이 항상 그 유치원 추첨식이 되면 다 휴가를 쓰시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고 나서 저한테도 혹시 시간 되면 와달라고. 그 왜 그러냐면은 유치원 추첨을 같은 날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할머니, 여기는 아빠, 여기는 엄마 이렇게 가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족하대요. 유치원 추첨일 되면 새벽기도도 많이 오더라고. 대임 안 먹어. 이게 정상이냐 이 현실이. 오늘 소연미 아나운서 오니까 변상욱 대 기자가 그냥 웃음이 참 이렇게 달라지셔도 됩니까? 결혼한 알럽설스님이 결혼하시면 얼굴 다 필요 없다고. 잠깐만 그럼 오늘 주제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인데 재미삼아서 우리 아까 서현미 아나운서는 얼굴 본다 그랬고 변상욱 대 기자는 여자분을 고르실 때 사모님 고르실 때 뭘 제일 먼저 보셨어요? 당연히 얼굴이 보이니까 얼굴도 봐야죠. 그렇죠. 변대 기자님도 얼굴입니까? 그리고 따뜻하고 편하면 정말 좋더라고요. 그거는 뭐 따뜻하고 편하고 당연하지만 하지만 제일 먼저 보는 건 얼굴이었다. 그렇죠. 다들 왜 그렇게 다 궁금해요. 외모지상주의야. 그럼 선배님은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저는 얼굴은 아니었어요. 얼굴이 제일 먼저 보이진 않고 저는 어떤 것에 끌리는가 봤더니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사람이 좀 스마트하고 샤프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매력을 뇌생미가 있어야 되나? 뇌생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외모보다는 목소리 쪽이 더 매력 포인트로 끌렸던 것 같아요. 쭉 생각을 해보면 남편분 전화 연결 한번 해보죠. 목소리가 어떤가? 블루투스에서 얼굴 나오게. 그런 쪽에서 매력을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소개팅이나 이런 거 할 때 전화부터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생각해보니 얼굴도 봤네. 유창수 하트 PD는 저는 되게 까다로웠거든요. 조건들이 너무 많아서 되게 까다로워. 그래서 뭐 사귀던 사람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안 맞으면은 이 사람은 내 운명의 여인이 아닌가 보다 과감히 헤어지고 그랬었어요. 조건이 뭐였어요? 까다로운 게 모든 것이었지. 모든 것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뭐 지지 정당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정치적 성향, 뭐 좋아하는 스포츠 중요한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것까지. 그러다가 그러면은 지금 만난 아내분은 부인은 다 맞춘 겁니까 그 조건을? 그 모든 게 다 맞는다고 생각을 했었죠. 아니 근데 따지고 보면 부인 입장에서는 그러게요. 몇 가지나 맞춘 거예요 부인한테는 부인의 제가 몇 가지 맞춘 원하는 조건에. 아니 뭐 제 아내는 모든 게 맞아야 된다 생각은 안 한 것 같아요. 몇 가지가 맞았던 것 같아요. 창수 PD님, 하트 PD님, 저 조금 아픈 댓글 하나 읽어도 돼요? 뭐라고? 잠깐만 지나갔어. 너무 빨리 지나가. 잠깐만. 오케이. 정미영님이 하트 PD님 까다로우시면 안 될 얼굴이신데요. 어떡해. 아니 제 얼굴이 10년 전에도 이렇진 않았어요. 유창수 PD 제 동기거든요. 그거는 제가 증명해요. 지금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됐는데 연식이 드러났지만 처음 입사할 때 18년 전에는 진짜 뽀얗고 잘생겼었어요. 그래서 인물로 뽑았냐? 너무 과거형을 하지 마시고요. 인물로 뽑았냐 할 만큼 잘생긴 동기였는데 이제 더 이상 라디오 시대가 아닌 만큼 증거 사진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 줌을 당기는데? 우리 하트 PD 옛날 얘기하고 재밌다 이런 얘기하니까 조금 안 좋은 상황 죄송해요. 여러분은 뭘 보셨어요 옛날에 배우자분 보실 때 혹은 이성을 볼 때 뭘부터 제일 먼저 보셨어요? 진짜 궁금해요. 진짜 궁금해요. 예전에는 또 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마음이 고와야 된다는 사람들이 아니요, 많았죠. 우리 윗세대에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를 고를 때는 가족을 건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 그게 제일 앞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끼를 먹어야 되나 두 끼를 먹을 수 있을까? 그럼 여기서 솔직하게 또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 솔직히 또 매력이니까. 남자의 능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혼에 있어서. 남자의 능력은요. 저랑 말이 통할 정도면 괜찮고요. 그 돈은 못 벌어도 돼요. 제가 벌고 있으니까.
조금 네. 모자라. 지금, 그래요? 지금 약간 눈빛이 흔들렸어. 이거 이게 약간 그 기준이 있어요. 왜냐면 외모가 너무 내 스타일이다. 이러면 이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죠. 외모를 되게 중시하는. 좀 못 벌어도. 완전 외모 지상주의네 우리 서현미 아나운서. 지금 제가 막 못 먹고 살 정도는 아니니까 집도 지금 있고 이러니까 집이 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걸 매달 갚아나갈 능력은 되니까 매달 이자 부을 수는 있으니까. 네, 2명 정도 먹고 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정은님, 저도 김현정 PD랑 비슷한 이상형입니다. 이러셨고 느낌이 중요하다는 딩하님. 키, 마음, 능력을 본다는 박명희님, 눈부터 본다는 장기영님. 자녀를 생각해서 IQ만 봤다는 분도 계시네요. 성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예전엔 이 기준 되게 까다롭게 제시하셨어요. 머리가 좋아야 돼. 머리 좋아야 애들은 돼. 여자 머리를 따른대 뭐 이러면서 되게 강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그 기사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속설이 아니라 어디서 연구를 했대, 외국 대학에서. 그런데 뇌는, 태아의 뇌는 엄마 쪽을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세상에. 엄마 IQ. 되게 강조들 하더라고. 그 연구 결과가 있어서 굉장히 저도 뜨끔했던 이거 어쩌나 했던 기억이. 아뿔싸. 납니다. 네. 엄마 머리를 담는다고요? 엄마 머리 담는다. 엄마 머리. 머리는 엄마래. 그래서 제가 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남자 외모를 봤나 봐요. 솜털을 본다는 홍석준님. 네? 솜털을 보세요. 손가락을 많이들 보던데 솜털은 또 처음 듣네요. 저한테 동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못생기면 부부싸움하다가 더 화난다고. 근데 얼굴은 살다 보면 안 보이지 않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죠. 한 몇 년 지나면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뭐 흔히 그런 얘기 듣죠. 정말 싸워서 보기 싫은데 고나게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잘생긴 얼굴이면 그냥 스르르 용서가 되기도 하더라. 유머 감각 보신다는 달댕이님.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은 유머 감각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데. 맞아요. 그죠. 그리고 박수진님이 몇 년 살다 보면 외모 별거 아니에요. 연미 아나운서. 몇 년은 아니고 되게 6개월 뜯어 먹으면 없다 그러죠. 6개월밖에 안 갑니까? 그게? 대화가 돼야 된다. 불사신동주님 맞습니다. 이삼미님도 외모 보신다는. 연지님이라는 분은 서현미 아나운서한테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네요. 막상 결혼을 해보면 내가 먹여 살리겠다는 마음 사라질걸요. 그 지금뿐이다. 왜냐하면 6개월이면 외모는 가니까. 논리적이네요. 굉장히. 유지가 가능해야 되겠구나. 재밌다. 재밌네. 오늘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이렇게까지 온 건지. 강철님은 잘생긴 사람 얼굴값 합니다. 근데 사람 얼굴값 제가 합니다.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이 세상 기준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너 이렇게 가도 되는 네. 거야? 아니 우리 새로운 피가 들어오니까 자꾸 이야기가 또 새로워지네. 어떤 게 잘생긴 건데요? 저는 좀 각지고 각지고 쌍꺼풀 없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연예인으로 따진다면 어떤 스타일?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장혁. 장혁 씨. 장혁 씨라 그러면은 그 랩도 하고 이러던 장혁. 맞죠? 랩은 안 하셨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그분의 외모. 장혁 스타일. 아니면 약간 차승원. 정우성 씨 닮은 거 아닌가 장혁 씨가? 차승원, 장혁? 네. 진짜 잘생긴 사람들만 얘기하면서 잘생긴 거 아니래. 그래서 뭔가 혼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쨌든 가장 선호하는 그 외모는 좀 약간 남자다운 스타일. 터미네이터냐고 찰리님이 그러셨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잘생긴 사람을 좋아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연미 아나운서의 기준 그 정도랍니다. 변상욱 기자 소개팅 할 때 고려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소개팅요? 아니 주선하세요. 큰일 날 얘기인데. 아무튼 이렇게 탤런트나 가수들이 등장할 때 어떤 사람한테 더 매력을 느끼나를 보면 쌍꺼풀이 아닌 민꺼풀. 그건 확실한 것 같고 피부가 맑은데 눈썹이 진한. 그럴 수 있나요? 어렵다. 무협지에 많이 나오는 미인. 그런가요? 자, 여러분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만화 속에만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하면 또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쏙 빠져서 같이 얘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요런 얘기로만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마무리 좀 훈훈하게 하면서 댓글쇼 일단 인사하고 오늘 연미 아나운서 첫 등장 반응이 너무 좋았거든요. 가끔 5분 뉴스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씩 들러서 너무 자주 오면 괜찮아요. 안 되겠죠? 변상욱 대기자 오시는 날 오세요. 아버님 모시고 부축해서 매주 금요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출산율 얘기했으니까 마무리는 대안을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출산율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냥 개인적으로 되지 않더라도 변성욱 대기자부터. 글쎄요. 뭐 저는 사실은 여성가족부 정책기획 자문으로 들어가서 늘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쩐지.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이 바뀌었어요. 더 나아라에서 더 나은 환경으로 이미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환경에 역시 교육이든 주거든 주택이든 뭐 다 들어 있는데 문제는 나한테 불리한 정책이 나오면 싫은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더 멀리 더 넓게 조금만 봐주시고 모두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내게 당장 손해가 되더라도 같이 어떻게든 메워 나가야지. 다 거절하다 보면은 유치원법 통과 안 되듯이 저렇게 됩니다. 뭐 마무리를 다 지어주신 느낌인데 그래도 우리 젊은 여성 대표로 나온 서현미 아나운서의 대안.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그냥 친구들한테 많이 들은 건데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어쨌든 근데 저도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고 나중에 아기도 낳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출산 휴가나 그 이제 육아휴직은 있지만 임신 초기가 가장 위험한데 임신 초기 휴가가 없다는 거예요. 네, 차라리 임신 초기 휴가를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아이들이 되게 많이 했던 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막 뭐 하혈도 많이 하고 되게 힘들잖아요. 그때 진짜 못된 상사가 그랬대요. 뭐 저 오늘 쉬겠다. 근데 이미 이제 휴가를 다 쓴 거예요. 이 친구가 전에부터 몸이 안 좋아서 아기를 되게 어렵게 가져가지고 했더니 상사가 아니 일단 출근을 했다가 하혈 또 하면 집에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박하다. 근데 되게 이런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엔 아기 갖기도 왜냐하면 시집을 다들 늦게 가기 때문에 좀 갖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가진 이 고귀한 생명을 초반에 좀 지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도 좀 주시면 좋겠다. 임신 초기 하더라고요. 휴가 같은 것도 한번 고려해달라. 자, 하트 PD? 저는 뭐 좀 매사에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라 잘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요. 긍정의 아이콘이거든요. 다 된대. 옛날에 그 멜서스 인구론 보면은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느는데 식량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결국은 식량이 못 따라가서 인류가 멸망할 것이다. 지구가 버틸 수 있는 인구는 10억 정도밖에 안 될 거다. 뭐 그런 공감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옛날 뭐 20년대 책 보면은 세상에 서 있을 자리밖에 없다. 그러니까 앉을 자리도 없다. 뭐 그런 책들도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 바람에 이제 뭐 우성인자를 가진 인종만 살려야 되고 뭐 장애인이나 뭐 열성인자를 가진 민족은 말살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인구가 70억이 넘었는데도 지구가 버티거든요. 인류가 그 답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가 이제 빨리 변화하면서 지금 좀 힘들긴 하지만 결국은 인류가 답을 찾지 않을까. 우리나라도 노력하면 답은 찾아질 것이다. 참 유창스러운 다 된다 이런 긍정의 답변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나름대로의 아까 임신 초기 휴가 너무 아이디어 좋다고 이런 의견 좋은 것 같아요. 많이 보내주고 계시고 그 불임 난임이라고 표현하죠. 난임 부부가 참 많은데 인공수정 비용 같은 건 다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린이집을 좀 퀄리티라고 이분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좋은 부모들이 보내고 싶은 어린이집을 많이 늘리는 거. 최형강님이 아이디어 주셨어요. 이 제안들 다 모아서 저희가 교육부 장관 인터뷰 지금 예약돼 그렇죠. 있죠. 다음 주에. 교육부 장관 왔을 때 꼭 보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 지금 댓글쇼 끝나고 나서도 아이디어 떠오르시는 분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 오는 날 저희가 반드시 전달하겠습니다. 어때요 댓글쇼 참여해본 소감? 너무 재밌어요. 이게 또 오늘 볼 때 재밌는 거랑 또 달리 더 재밌네요. 여기 나오니까. 그래. 성덕입니다. 성덕. 자랑해야지. 오늘 연미 아나운서 덕분에 훈훈했고요. 댓글쇼 솔직해서 좋았고요. 다음에 꼭 한번 다시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동기 선아 아나운서한테도 잘 얘기해줘요. 들어올 알겠습니다.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7시 반 김현정의 뉴스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땡 치면 박수 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크게 쳐봐. 젊은이답게. 댓글쇼 25회 여기서 줄입니다. 고맙습니다.